이번 주 정말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나마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래소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은 더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 시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지 또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지부진한 디커플링 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호재성거리도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키프로스 이슈, 물론 1호전 탈퇴를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불확실성 요소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그 결정하는 변수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저는 단순하게 보자 그럽니다. 뭐 하나만 보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이 어디서 스위칭을 하느냐. 예. 지금은 여러분들 키프로스 문제, N달러, 원달러 여러 가지 거수 변수에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할 거고 낙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시장의 쏠림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삼성전자의 매도, 지금 대차 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때리는데 이게 이탈되는 건지 아니면 포지션의 C소식의 인덱스 ETF의 ETF 인버스로 수익을 챙기고 언제쯤 레버리지로 스위칭할 건지의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게 대차 매매 현황에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 노출 전후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 파동이 전에 121선, 전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121선이 1월 28일 날 그 137만 원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20만 원 정도 올리고 나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1월 3일이 고점, 1월 28일이 저점, 그 다음에 3월 5일이 고점, 그리고 현재는 3월 18일 날이 143만 4천 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삼성전자 매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3월 15일 날이 그 갤럭시 S4 언팩 행사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때렸다는 부분. 그렇죠. 이것이 가장 이 에너지에서 작용 반작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언팩 행사를 결정하면서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는 대차 매매 잔고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변동성을 유도해갖고 ETF에서의 헤지펀드 롱숏 전략의 숏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파생 상품이나 ETF 상품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 언제쯤 스위칭 될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3월 28일을 디데이로 잡고 그 디데이를 잡는 거는 영국에서 이제 사전 예약 주문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규모에 따라서 특히 그렇게 되고 4월 초에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러한 기점에서 뭔가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 전환점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다음 수치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날 그 삼성전자가 158만 원일 때 대차 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대충 제가 한 10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300만 주의 아래에서는 주가가 고점일 때 대차 잔고가 가장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주에서 290만 주가 항상 저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1월 28일이 삼성전자 121선 공격하는 137만 원 저점이었을 때 얼마까지 늘었습니까? 418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변화를 또 보십시오. 이 데이터는 삼성전자가 137만 원에서 157만 원까지 오른 3월 6일 기점에서의 대차 잔고입니다. 340만 주.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3월 15일 데이터, 이 언팩 행사 데이터 때 345만 똑같았죠. 거의. 그런데 어저께 요 날짜 3월 20일 어저께가 416만 주입니다. 어저께 하루 만에 여러분들 40만 주의 그 대차 매매, 이 대차 매매 잔고가 체결돼서 늘었다는 얘기는 하방을 생각하고 빌려다가 공매도 때린 세력과 떨어질 걸 예상해서 그쪽을 현금보다는 삼성전자를 빌려갖고 대차 관련된 뭔가 그 현금 대신 뭘 담보로 넣고 나중에 청산할 때 더 떨어진 때 청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요건에 대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빌려다가 뭔가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는 그러한 꼬리가 몸통을 드는 에너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스위칭이 돼야 되고 이 에너지는
인벌스하고 레버리지, 삼성전자와 연동된 파생 상품에 복합적으로 한 3배에서 5배 에너지가 그림자 매매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 언제쯤 터닝할 거야? 디커플링 언제 전환될 거야? 할 때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가 줄어야 됩니다. 요걸 어느 정도 줄어야 될까요? 한 420에서 450만 주가 전 고점일 것 같고요. 예. 3월 28일 전후에서 한 400만 주 밑으로 내려갔고 350만 주 아래를 내려와야 이게 이제부터는 돼. 그때 전환점에 삼성전자를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3월 28일에서 4월 3일에 마디에서 그 규모를 동태적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 뭐하고 같이 보시냐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벌스하고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3월 6일 날 삼성전자 고점일 때 인벌스가 녹색으로 13,400원이었습니다. 요번에 지금 현재 11,900원대에 3월 20일 날 저점에 2월 5일 저점하고 지금 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저점의 영역이라는 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인벌스가 고점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벌스가 나오면 7,700원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제가 빨간 선을 거놨습니다. 중심값. 7,700원을 돌파해 가면 아직도 하방 압력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중심값의 이 7,450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깨고 내려가면 파도가 스위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12,800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맥점을 같이 연관하시면서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가 늘었다가 언제쯤 스위칭해서 줄어드느냐가 이번 시장을 잃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고 그 마디를 개인적으로는 3월 28일에서 4월 3일 1사분기 삼성전자 실적과 갤럭시 S4의 사전 예약 주문의 모멘텀을 갖고서 움직일 때 이쪽에 관련된 매매들이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따라서 한 3조에서 5조 에너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번 시장의 맥점을 잡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갤럭시 S4와 관련해서 또 사전 예약 주문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자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시니까 꼭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오늘따라 특히나 없는데 우리 시장 그렇다면은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로 언제쯤 전환을 하게 될지 지금 기준은 좀 세워주셨거든요. 다른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전 주도주는 IT다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는 짓눌렀지만 지금 IT 쪽으로 보시면 부품주라든지 밑바닥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 네. 같으면 삼성전자 빠질 때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주변에 더 빠졌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삼성전자 조정할 때 LG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과 그다음에 제가 갤럭시 S4 매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색깔 선계 갤럭시 S3의 매출 속도입니다. 시간 단위당 이게 1,500만 개, 3,000만 개, 4,500만 개. 저는 1억 주까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0만 개의 속도가 몇 개월 만에 돌파하느냐가 이번 시장의 상반기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니까 요거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네. 3월 28일부터 한 달 코스로 한번 동태적으로 계속 점검이 나갈 테니까 이 흐름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발틱 운임 지수를 한번 잘 보시고 1100선을 언제쯤 돌파할 건가.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중국 경기 민감주도 바닥 찍고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테니까 1100선 언제 돌파하느냐.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를 같이 보는데 이제 200일선까지 안전자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오히려 요 130조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유동성이 전환돼서 그동안 주변만 움직였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만 급등했던 이 부분이 중국과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맥점이다. 이렇게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이거 같이 보시면서 당분간에는 삼성전자 죽일 때 LG전자 올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롱숏 전략이 되지만 한 4월달 1사분기 실적과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LG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실적 모멘텀과 2, 4분기 실적 모멘텀에서 주도주 패턴이 형성될 거고 그 코스에서 벌써 IT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OLED 쪽에서 요새 AP 시스템이든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벌써 움직임이 밑바닥에서 벌써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삼성전자 맥점만 잡으시면 네. 이 주변의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서 이번 파동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하지만 맥점을 딱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